안녕하세요. 주린세터TV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태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떠셨어요? 지난주 같이 공부한 종목에서 크고 작은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이 꽤나 나왔었죠. 셀리드, 우리종금, 백강산업이 큰 슈팅이 있었고, 2주 전에 같이 공부했던 HLB 파워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슈팅 자리에서 밀린 종목도 있었지만 아직 밀리지 않고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들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차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간단히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평소보다 몇 종목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백광산업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꽤 큰 슈팅이 연달아 나왔어요. 그 슈팅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쭉 밀렸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 장대 음봉이 좋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 종목은 모든 이평선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만들기 전에 신고가 근처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할지 안 할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상승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대응선을 이렇게 밑으로 잡고 여기까지 눌러주고 재차 반등해 줄 때 이때 접근하시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응선을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아예 관심 종목에서 이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디지털 조선입니다. 우선 연봉을 볼게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선 이후에 다음 캔들이 장대 음봉으로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매우 천천히 계단식으로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의 출현, 10중 8구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은 좋지 않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좀 횡보에 가까운 흐름에서 이런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하면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자, 웰크론 한택 잠깐 볼게요. 이 종목 두 번이나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을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지금 추세가 죽었나요? 전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삼양홀딩스 이때 같이 공부했었죠.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추세가 죽지 않았고 결국에는 큰 상승을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장대 음봉 이후에 괜찮은 흐름을 탔을 때 접근해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CMG 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일봉으로 보면 얼마 전에 24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검은색 실선 보이시죠? 다행히도 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중요한 장기 이평선을 바로 회복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는 차트가 거의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이렇게 깊은 하락을 마치고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그렇죠? 이 종목은 후자가 되겠네요. 이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 상황에선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241선을 돌파해줬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았죠. 다음 주에
이 밑에 매물 구간까지 다시 한번 눌러주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5일선에서 바로 슈팅을 쏠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응선은 이렇게 이전 언덕으로 잡고 이 위에서만 대응하시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 엔터입니다. 이 종목은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일정 가격 구간대를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형태를 보이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지난주 같이 공부했던 셀리드를 볼게요. 제가 이때도 대응선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단기간에 지금 같은 구간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거래량도 보이시죠? 이날도 밀렸지만 제가 이 앞에 거래량을 봤을 때 추세가 죽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우리가 그은 이 대응선을 돌파하면서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신뢰성이 더 높아요. 다시 큐브 엔터로 돌아가 볼게요. 차트의 모습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큐브 엔터는 엄청나 보이지만 역대급 거래량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역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일 내에 계속 비슷한 구간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장대 음봉을 하루 만에 다 회복해 버렸어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다음 주에 역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붙어야 하고요. 이 종목 역시 다음 주가 중요하겠네요.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이 종목은 벌써 6주째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가장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슈팅 자리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종목들을 어떻게 추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 이 앞에서의 흐름과 이 뒤에서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런 윗골이 달린 캔들과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번 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슈팅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와 같은 의견이에요. 다음 주에 이 구간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할 때 접근하면 좋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추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역시 전고점 돌파 자리인데요. 거래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텀이 조금 길었어요. 어쨌든 이때 시세가 다 나왔다고 하기에는 매도 물량이 지금 크진 않아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연봉이나 월봉이 큰 장점이 있진 않지만 단기 흐름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조정을 받을 때 하고 그리고 상승할 때 이 앞에 거래량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튈 때를 보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역시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것은 속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이 앞에서 이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후에 꽤 큰 상승분이 나왔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밀렸어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구간을 찔러주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 타점은 어디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이 구간을 돌파할 때잖아요.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었어요. 이 주식은 차트에서 여러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0일 이동평균선, 이 검은색이죠. 검은색 실선 밑에서 오랫동안 놀고 있는 주식은 이 240일 이동평균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그래서 이 241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돌파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241선 밑에서 놀고 있는 주식이 이동평균선이 모두 이렇게 수렴하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A프로젠 KIC는 지금 세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죠. 더하여서 매지봉처럼 보이는 캔들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도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 종목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요. 다음은 A프로젠 HNG인데요. A프로젠 KIC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 종목이 먼저 터졌어요. 이 종목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검은색 실선 241선을 갭으로 이렇게 돌파해 버렸죠. 이후에는 이 저항선이었던 241선이 지지선이 되어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큰 상승, 그리고 현재 21선에서 만났는데요. 이 종목 역시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기준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신전공입니다. 우선 월봉을 같이 볼게요. 이 주식은 상장한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가 수개월 전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도 조정을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간에 이런 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박스권의 상단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된 모습으로 조정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봉을 볼게요. 최근 우리가 자주 공부했었던 슈팅 후 기간 조정, 또 슈팅 후 기간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응선을 이렇게 잡고 이 위에서만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렌시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다가 종목이 너무 많아져서 뺐었는데 이번 주에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번 쏘고 그날 내려왔어요. 아마도 지금 이 종목은 신고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 종목은 15분봉을 한번 볼게요. 15분봉입니다. 이날이죠. 15분봉을 봤을 때 하락을 할 때 하락 폭에 비해 생각보다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 건 아니에요. 물론 상승할 때 터질 거래량 안에서 매도 물량도 많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지막 피날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크게 한번 볼까요? 역시 이때도 보이네요. 횡보하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을 유심히 봐라. 그렇죠? 어쨌든 이 종목은 저가 대비 꽤 많이 오른 종목이죠. 그런데 어제 터진 거래량과 나간 거래량 그리고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고려해보면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진 않다. 물론 다시 자리를 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다음 주부터는 봐야겠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다만 자리를 잡고 반등할 때라도 손절 라인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젠백스 링크입니다. 이 종목도 이때 4월 중순경에 같이 공부했었어요. 이후에 주가가 큰 상승을 해줬는데 어제 큰 상승이 나오고 오늘 그 윗꼬리 안에서 몸통이 작은 양봉 캔들이 하나 샀어요. 차라리 음봉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대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나는 변동성이 심할 때는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대응선으로 삼고 단기간 눌러준다면 재차 상승할 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위치까지 눌러주지 않는다면 그냥 관망만 하시는 거예요.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세요. 다음은 동신건설입니다. 이 종목은 네 번째 같이 공부하네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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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은 초보자분들이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죠. 이 앞에서 저가 대비 엄청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주가가. 횡보할 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 앞에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캔들과 이런 거래량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이즈 항공입니다. 우선 월봉을 볼게요. 상장 이후로 하염없이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20년 9월부터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1차 저항선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형성되었는데요. 일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1차 저항선을 그어놨어요. 한번 크게 해서 볼게요. 그렇죠. 강력한 지지라인과 강력한 저항선인 거 보이시죠? 이 6,400원 이 라인이 지금 1차 강력한 저항선인데요. 앞에서 터진 거래량을 봤을 때 다음 주에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돌파도 가능한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 찌르고만 있죠. 그렇죠.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저항을 맞고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종목 역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지금 터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붙어줄 때,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해 줄 때 유심히 관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산가입니다. 자, 월봉을 보면 인버스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보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을 기점으로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라든지 쌍바닥이라든지 그런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거래량, 이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저점이 올라가고 이 이후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량이 안 터진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뭐 쌍바닥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패턴의 모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일봉을 볼게요. 지금 이 차트의 형태는 거래량을 봤을 때 올려치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지금 설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31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21선에 붙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밑에서 31선에서 반등을 해줄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런 흐름의 차트는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아주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인텍입니다. 이 종목은 2주 전에 같이 공부했었죠. 이때 같이 공부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14% 정도 슈팅이 나오자마자 밀렸는데 그어드렸던 이 대응선 위에서 아직도 있죠. 거래량도 아직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같이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음 종목은 TYM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려치면서 지금 올라갔었죠. 이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었네요. 그리고 큰 상승 이후 조정을 주고 4월 23일에 찝찝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고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어제 장대 음봉으로 쭉 밀렸으나 오늘 하루 만에 거의 다 회복해 주었어요. 즉 아직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대응선을 이렇게 잡고 여기가 1차 지지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위에서만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차트를 아무리 많이 봐도 아직도 신기하고 재밌을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 채널에서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종목을 영상에 남겨드린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괜찮았죠? 거의 매주 뭐 상한가 종목이 나왔었고 추세가 죽지 않은 차트에서는 2주, 3주 안에 큰 상승이 나온 종목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뽑아볼 줄 알아야 해요.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트 모양은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일관적이고 원리 메커니즘은 거의 똑같아요. 3개월 정도 보셨다면 스스로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응선을 잘 지키고 슈팅 자리에서 밀린다면 단기간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을 때나 예상대로 차트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아예 쳐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